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2022년도 독서 목록에서 책을 소개해드린 영상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50권인가? 50여 권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50권의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보니가머스의 레슨인 케미스트리, 다산 책방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산북스에서 독서모임 지원도서로 받아서 1권만 읽은 상태고요. 이게 보면은 되게 특이해요. 보면은 여성 화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그 여성 화학자면은 그래도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고 그리고 싱글맘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고, 그 여성이 나중에 아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또 성공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되게 이제 1편에서도 되게 재밌어요. 흡입력 있고 재밌게 흘러갔고, 2편은 근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읽으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2권까지 후루룩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TV 드라마도 곧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주인공까지 발탁이 돼서 촬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 건지 감자 껍질파이 북클럽이라고 하고요. 아덴 슬리벨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메리앤 셰퍼 그리고 애니베로스라고 이렇게 지은이가 2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메리앤 셰퍼가 이 글을 편집 다 쓰고 편집하는 와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조금 애니베로스도 작가거든요. 조카인데 작가예요. 그래서 이 이모가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무튼 애니베로스한테 편집을 같이 편집 좀 하자라고 해서 같이 편집을 하는 와중에 이제 메리앤 셰퍼가 사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애니베로스가 편집을 완성시키고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섬에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영국의 끝에 있는 이 섬나라거든요. 섬인데 거기를 이제 나치가 점령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러브 스토리도 들어있고 각자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었고, 이게 특히 또 서간체예요. 이런 편지 형식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지 형식이 되게 힘들어요. 이 편지 형식의 글들은 상당히 읽기가 좀 초반에는 어려운데, 요거는 조금 읽다 보면은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건지감자 껍질파이 북클럽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파친코. 다음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전에 나왔다가 요번에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다시 번역을 새로 하고 다시 출간이 된 작품이거든요. 이민진 작가가 이제 재미교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간 세대인데 이렇게 일제시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민자의 삶에 대한 그런 미국의 이제 이민자들의 본인이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재미있게 읽힌 작품이고요. 저는 이제 1편만 지금 본 상태고 2편은 나중에 이제 볼 예정입니다.
1편하고 2편하고는 약간 전개 방식이 약간 달라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혔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또 이것도 이제 이민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소설은 아니고요. 네, 문학동리에서 나온 H마트에서 울다 미셀 자우너의 작품이고요. 이 미셀 자우너가 그룹 출신의 보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H마트에서 울다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 H마트가 이제 미국의 한인 사회에 있는 그 한인마트거든요. 그래서 그 H마트에 갈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항상 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소설은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쓴 거고요. 상당히 이것도 이민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고 네, 읽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죽음의 격이라는 작품이고요. 은행나무 출판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읽었던 작품이고 KT 앵게라트의 작품입니다. 이건 소설은 아니고 네, 인문학 도서고요. 그 죽음의 격이라는 게 이제 그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기가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합법적으로 선택을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죽음을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은 아니고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작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쿠다 사진관이네요. 허태연 작가의 노을 출판사 다산북스거든요. 다산북스에서 나온 하쿠다 사진관이고요. 이것도 다산북스에서 지원받아서 읽었던 도서고요. 제주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소설이고요. 여기 나오는 뭐 제주도의 그런 행사라든가 마을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소설 속 허구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방식의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제주도에 이런 하코다 사진관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사진관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각자의 그런 사정 이야기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좋게 읽으신 분도 있고요. 너무 얼토당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좀 호불호가 조금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 같은 게 좀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대왕 물꾸럭 마을 이런 것도 없는 곳이고요. 뭐 물꾸럭 마을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행사라서 조금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지명이나 행사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이거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필립 노스의 울본이고요. 문학동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필립 노스의 울본이고요. 저도 필립 노스 책을 요 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미국 작가의 특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작품이고 약간 이제 필립 노스가 남성적인 그런 작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작가의 좀 미국 작가들의 좀 특성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소설 속 내용들은 그런 시대적 배경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한 50년대 뭐 그런 좀 몇십 년 전에 미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 보니까 지금 요즘 잣대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필립 노스 작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다음 책으로 에브리맨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그 스토너와 비슷한 결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울분도 그랬고 이 작품도 그렇고 길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필립 노스 책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면은 이거 읽어보시면 좋고 이 미국의 목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거 보려고 지금 사둔 상태고요. 이 책이 필립 노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1권, 2권짜리, 2권짜리 작품이고 이게 가장 이제 필립 노스의 작품 세계를 반영해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필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립 노스 작품 상당히 좋으니까 한 번쯤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 모데라토 칸타벨레 마르그리트 듀라스 작품이고 문학과 지성사의 문지 스펙트럼 책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것도 분량이 되게 단편 같은 조금 짧은 작품이고요. 이게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이 책을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작품 세계가 약간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바뀌기 전에 딱 그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라서 이것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은 유리알 유이. 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선뜻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유리알 유이라는 작품이고요. 1권, 2권짜리 2권 작품이고 상당히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 나오는 작품 세계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가 좀 저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완벽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권 읽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읽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살짝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읽어볼 예정인데 나쁜 책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나쁜 책이 아니고 상당히 헤르만 헤세 책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황금가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읽었던 책이고 리버스 솔로몬의 떠도는 별의 유령들이라고 SF 소설이고요. 책은 상당히 이뻤고요. 네, 책은 상당히 이뻤고 이 내용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 작가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작품 치고는 이 분량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그냥 썩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알랭드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거 원래는 다른 분들 다 이 책으로 보셨을 겁니다. 요 빨간 책. 지금 11월 달에 70만 부 기념 리커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청미래 출판에서 리커버 버전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알랭드 보통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이 책은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작품이고 상당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재미도 있고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안 읽어보셨으면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이렇게 소설로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게 올해 충격적인 작품이 나오네요. 올해 이제 2022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쏜살문고로 나왔고요. 이거는 80페이지 가량이 가장 짧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아니 에르노가 여기 이제 연도가 있잖아요. 1963년 10월부터 1964년 1월까지. 이게 아니 에르노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이 당시에 파리가 이제 그 낙태 수술이 불법이었던 시절이어서 그런 불법 시술을 받는 그런 아니 에르노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적나라하고 이거 지금 아니 에르노 책으로 처음 본 작품인데 이거 읽고 아니 에르노의 작품에 좀 빠져가지고 이후에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꺼운 작품은 아닌데 너무 그냥 이런 글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보시면은 기분 좋은 소설은 기분 좋은 작품은 아닌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우리 독서 모임에서 했던 작품이고요.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 미리얼 스파크의 짐 브로디 선생의 전성기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상당히 이쁘죠. 요게 이제 선생님인 것 같은데 양차 대전에 사이에 있던 그런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요. 한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삶에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모임에서 상당히 괜찮게 봤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분노의 포도. 이거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고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있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1권, 2권으로 분량이 상당히 있는 작품인데 이거는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그 대공황 시대에 그런 일반 그런 시민들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옷이 되게 낙류해 있고 사람들의 그런 피폐한 모습을 정말 현장감 있게 다뤄낸 소설이고 이 존 스타인백이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진짜 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분노의 포도 얘기하면은 다 알고 있는 그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북스에서 저희 독서 모임 지원해 주신 책이고요. 김중혁 작가의 딜리터 사라지게 해드립니다 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그냥 그랬습니다. 다음은 고전문학이고요. 루이즈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이고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게 봐가지고 이 민음사 한번 말고 이 민음사는 이제 삶의 한가운데로 나왔는데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생애 한가운데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거든요. 이 작품은 번역가가 전예린 번역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번역가이고, 이게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번역자라고, 천재 번역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작품이라서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다 이걸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만약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면은 이 책으로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다음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작품이고, 문유석 작가의 최소한의 선이라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인문학 도서고요. 문유석 작가가 이제 워낙에 입담도 좋고, 이 책은 또 법에 대한 헌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김초엽 작가의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SF 소설이고요. 이거는 소설집, 단편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름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이러한 짧은 작품들을 상당히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이런 단편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다산 사이언스 북스, 다산북스에서 지원을 해준 작품이고, 해리 클리프의 다정한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영문 제목은 원래 다정한 물리학이 아니고, 여기 보면 How to make an apple pie, from 스크래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정한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먹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이 해리 클리프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쉽게 풀이한 물리학일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작품인데, 한번 읽어두면 그런 SF 소설이나 그런 물리과학 쪽 다른 책들을 보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피의 세계관이고, 이 책도 22년도에 가장 좋았던 책입니다. 소피의 선택이고요. 윌리엄 스타일런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독일 2차 대전 중에 여기 나오는 이제 소피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소피가 이제 폴란드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독일 사람들과의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런 폴란드인에 대한 시점으로 바라본 작품이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왜냐면 이 소피라는 주인공이 독일 나치 그런 수용소 시설에서 그런 독일어를 한다는 이유로 독일군을 이렇게 도와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최근에 또 어떤 100살 넘은 그런 노인이 그런 독일을 이제 도와준 혐의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윌리엄 스타일런이 이제 필리처상 받은 작가이기도 하고, 이 책이 좀 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읽어두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어디 가서도 이제 책 이야기 할 때 이 책 꼭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은 조너선 샤프란포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예.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미국의 이제 그 무역센터 테러 사건, 9.11 테러 사건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고, 그 9.11 테러 사건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인데,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상당히 좀 슬픔이 깔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올 준비하시고, 그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요거는 뭐 워낙에 또 유명한 작품이고 길지 않은 작품이다 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 여자를 사랑한 이 쪼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간실격을 쓴 다자이 오사무의 달려라 메로스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민음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책입니다. 요거 단편집이고요. 소설집이고, 이거는 다자이 오사무가 약간 어두운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달려라 메로스에는 상당히 밝은 작품으로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단편이 저는 단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밌게 봤었고, 요 안에서 달려라 메로스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요 작품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번 다자이 오사무 좋아하시면은 색다른 다자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자이 오사무가 결혼을 잠깐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쓴 작품이라 이 소설 속에도 많이 녹아져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다자이 오사무 때문에 다시 책을 읽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문예출판사에서 리커버 이렇게 판이 올해 나오면서 인간실격을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읽었을 때는 정말 좋게 읽었어요. 인간실격을. 근데 어두운 걸 제가 어두운 소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또 어둡지만은 않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감동이 그렇게 잃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문학 좋아하시고 고전문학 좋아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공중고개사 포러스터의 작품이고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건데 저는 요걸로 읽었어요. 리커버판이 나와가지고 4종 세트 해가지고 이 리커버판이 나왔거든요. 이쁘게. 지금도 알라딘에서 팔고 있어요. 이게 알라딘에서만 아마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러스터 좋아하시면은 요거 책 이뻐가지고 요거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단편으로 보시려면 요 책으로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고개사고요. 이건 미리 보기가 안 되네. 네. 공중고개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외줄타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이 주인공이 나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환상적인 문학입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이 포러스터의 그런 내용, 그런 작품성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인 것 같고, 미국에 대한 그런 포러스터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소설이기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또 가볍게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냥, 슬슬 목이 아파지고 시작하는데, 다자요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양은 특이하게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고 원래 이 다자요 오사무가 남자인데 그 여자의 시선으로 쓴 거가 조금 되게 특이했고요. 이것도 인간 실격하고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인간 실격 좋아하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제임스 햄킨의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라는 작품이고, 짧은 작품인데 상당히 영화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이거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앤서니 호킨스가 주연을 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쓴 작품이고 소설이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포스트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맨이 진짜 벨을 2번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이 소설의 제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우리가 고아였을 때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민음사에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그런 특별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 작품은 약간 탐정 소설 같은 작품이고요. 이 주인공이 고아로 자라가지고 탐정이 돼서 다시 자기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즈오 이시구로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가즈오 이시구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보다는 다른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번역가가 김남주 번역가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번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책도 재미있게 본 작품입니다. 다음은 워낙에 유명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과학 인문 작품이고요. 과학서라고는 하지만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 이게 약간은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지금 우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칼 세이건의 좀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칼 세이건이 지구에 대한 그런 인간들의 지구 사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다들 기본 도서로 읽으시려고 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시간 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소설이고요. 사계절 출판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읽은 작품이고, 김지연 작가의 우리의 정원이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청소년 소설이고요. 예. 청소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른들도 읽어도 되고요. 상당히 나름 괜찮았던 작품으로 읽었습니다. 다음은 델리아 오원스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독서 모임에서 읽어봤고요. 이 책은 11월 달에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영화로도 나왔고, 영화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 책 자체가 이제 작가가 이 동식물학, 이제 동물학 관련 교수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늪지,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 사는 데가 이제 늪지거든요. 늪지에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오는 그런 소녀에 대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그런 미국 사회에서 그런 대공황이 지난 후에 가난하게 살게 된 그런 백인 가족이 백인들한테도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얘기거리도 줄 수 있고,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법정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방식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다양하게 그런 재미있게 읽을 거리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작품이고, 이거는 저는 지금 3번 정도 읽었던 작품이에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고, 야스나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저는 눈 올 때 읽었어요. 눈 올 때 읽어가지고 이 내용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네, 내용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불륜 이야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을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 눈 오는 그런 일본의 광경,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야스나리가 쓴 그런 표현 방식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눈 올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번에 읽을 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좋은데 눈이 올 때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숙 작가의 신작이고요. 달 출판사에서 나온 요가 다녀왔습니다 라는 책이고, 출판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읽어봤고요. 짧은 에세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신경숙 작가가 뭐 요가를 한 15년 정도 한 경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가하면서 글 쓰면서 뭐 그런 요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에세이 작품입니다. 이야기 장수 출판사에서 나온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이슬아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고요. 요거 제목에 있다시피 그 가녀장, 우리가 보통 이제 가부장 제도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가가 이제 가녀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 가족 중에서 이 딸이 부모들하고 이렇게 부모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이고, 약간은 이제 소설보다는 소설하고 에세이의 그 경계상에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슬아 작가 좋아하시면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소설로서 쓰여진 거라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슬아 작가 작품 처음 보시는 거면 약간 정말 신박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슬아 작가 심신단련이라는 에세이 책 보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슬아 작가 책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저희 와이프도 보고 상당히 재밌다고 했던 작품이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편한 편의점 2편이고요. 1편하고 2편하고 이렇게 있는데, 1편은 작년에 읽었었고요.
이번에는 2편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그렇게 좋게 평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1편보다는 2편이 더 재밌었어요. 1편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던 내용이라고 치면, 이건 2편은 그런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떡밥을 주워 담는 듯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고 2편을 보시면 상당히 연결성도 좋고 재미있었던 작품이에요. 네. 그냥 호로로 읽기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대단원에 막을 올렸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은 1300페이지고요. 책 5권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는데 파트가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 너무 정신없었어요. 작가가 본인이 재밌어서 하는 얘기인 거는 같은데 전혀 저로서는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자꾸 막 자기 의식 흐름 기법처럼 막 여기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얘기하고 유머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완독은 했습니다. 지금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이런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가지고 허투루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완독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입니다. 1984 북스에서 나온 거고 독서 모임에서 했는데요. 이 아니 에르노의 첫 번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는 그런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 아니 에르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릴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릴 때 그 가족을 이제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이 아니 에르노가 이제 교육자가 되기까지 그런 부르주아의 계층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아까 그 사건을 좀 보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약간은 참고할 수 있는 작품이고, 처음 아니 에르노 작품을 읽게 되면 쉽지는 않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글 쓰는 방식이 너무 특이하고요. 정말 이런 작품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서 이 다음 작품 요거를 하면서 이제 모임을 준비하면서 1984 북스 관계자분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진정한 장소라는 책을 읽으면 이런 아니 에르노가 쓴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인터뷰 집이거든요. 이 미셸 포르트라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감독인데요. 이분하고 아니 에르노가 나눈 대화가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이거 읽어보면은 아까 비노장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런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참고가 될 작품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었고, 이 책 다음에 바로 아니 에르노의 세월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분량이 좀 되고요. 이 책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한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 책은 아니 에르노가 이제 태어나면서 지금 현재 이 책을 쓰기까지 2007년도까지의 그런 모든 개인이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프랑스의 역사에 관한 그 사이의 근현대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본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때 당시에 그 아니에 르노 작가가 있었던 그런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근접 유럽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아니에 르노의 그런 사상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볼 수 있고, 이거는 소설 작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에 르노를 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 작품을 보고자 하신다면 이 세월이라는 작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에 르노 너무 좋아가지고 다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2부의 마지막 작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읽은 작품들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1부, 2부 해가지고 거의 2시간 넘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서 계속 기운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올리는 영상 보고 읽으시는 책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소개해드린 책들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2023년도에도 책을 많이 읽고 다달이 또 소개도 해드리고 2023년도 말에도 이렇게 또 책 소개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독서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 아파요.